안녕하세요, 미부기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시장 SPX 6700선 위에서 모멘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TXN과 넷플릭스 실적 해석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지수는 견고한 상황이에요. 물론 구글이 클로드를 운영하는 엔트로피과 수천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거래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블룸버그 속보가 있었습니다. 구글이 상승하면서 지수 하락분은 어느 정도 만회하는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SPX 넥라인 6600선 하방 발산하지 않고 9월 고점 6700선을 돌파했기에 기존에 말씀드린 헤드앤숄더 뷰는 패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당장 상승뷰로 보지는 않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감마 중립 구간에서 이벤트 기다리며 횡보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랠리 중과 확연히 달라요. 어제 하루 종일 횡보하면서 굉장히 제한된 변동성 보였는데 상단으로 감마벽이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확실히 중립 구간에 있기에 그렇다 보고 여기서 시장 랠리 2막이 펼쳐지려면 역시 그 키는 엔비디아와 러셀 쪽 모멘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면서 선별적으로 종목 선정 진행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불안 요소는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200일선을 딛고 강하게 상승하는 듯 하더니 113K 저항에서 리젝트되고 상승분 전부 반납한 상황이에요. 윗꼬리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모멘텀이 좋지 않습니다. 당장 지난 6월과 9월 반등만 보셔도 큰 되돌림 없이 반등 이어갔었죠. 지금 모멘텀과 거래량 구조와는 사뭇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106K는 지금 200일선과도 맞물리기에 단순 기술적 지지선이 아니라 시장 위험 선호 심리에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여기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하방으로 간다면 충분히 위험자산 리스크오프 선행 시그널로 해석 가능하다 봐요. 어제 골대 강력한 조정으로 BTCXAU가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중장기 추세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AI 인프라 섹터의 대장주인 오라클의 하방 모멘텀입니다. 오라클 9월 초 실적 발표 이후 처음으로 고점 비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최근 오라클의 AI 클라우드 사업의 수익성이 기대보다 낮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라클 강력한 하락이 나왔었죠. 오라클처럼 대형 AI 인프라 플레이어조차도 실제 마진율이 낮다면 전력이나 인프라를 공급하는 일 관련주의 향후 계약 규모와 수익 창출 능력에 대해서도 시장은 회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PLD나 ILN 등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고성능 컴퓨팅, 비트코인 채굴 등 전력 집약적인 인프라를 제공했던 기업들 역시도 동반 하락하고 있고 오클로, SMR 등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했던 차세대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AI 모멘텀을 등에 업고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강하게 빠지면서 AI 모멘텀의 일부 균열 시그널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섹터 SXX 또한 신고가 부근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모멘텀 대장주 엔비디아 역시 단기 이동평균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빅스의 만기일입니다. 오늘 장 개장 직후 빅스의 옵션 내재 가치를 계산하여 옵션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출금되죠. 보통 이러한 결제는 만기일 다음 날인 목요일 아침에 완료되지만 실제 빅스를 트레이딩의 지표로 활용하는 트레이더들에게는 사실상 오늘 개장과 동시에 포지션이 재구성되는 시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빅스 옵션 플레이어들에게는 오늘 장 개장 시점이 당월물 포지션을 마무리하고 차월물로 넘어가는 필수적인 포지션의 재구성 시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빅스의 하방을 제한하는 푸덜 18달러선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빅스가 18 아래로 확실히 안정화 국면에 진입한다면 시장 양의 감마 환경으로 다시 진입하며 상승 모멘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반대로 다시 20 위로 튀어오른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그널이라 판단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장 초반 아마존 본주 1차 매수 진행했습니다. 월요일에 아마존 웹 서비스인 AWS가 두세 시간 동안 먹통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장애를 초래했어요. 당장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 퍼플렉시티, 트위치, 쇼피파이 등 수많은 웹사이트와 온라인 사이트가 중단됐습니다. 레딧, 홀루, 디즈니 플러스와 시그널, 델타항공, 버라이즌 등도 영향을 받았고요. 이는 투자자들이 AWS가 얼마나 지배적인 클라우드 사업자인지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2시간 이상 대부분의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가 끊어졌고 세상이 아마존의 인프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결국 AWS에 대해 강력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어요. 지금 아마존은 기술적 반등과 실적 모멘텀이 맞물린 구간에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형성한 주요 매물대 위로 어제 갭으로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순환 측면에서도 보면 아마존은 M7 중 테슬라와 함께 비교적 상승 모멘텀을 덜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업사이드가 가장 많은 종목이라 볼 수 있어요. 현재 이동평균선 수렴 중인데 실적 전 단기 저항이자 코럴 225 돌파하면 2차 매수로 불타기 진행해서 실적 확인할 생각이에요. 225 위에서 실적을 확인한다면 실적 상승 해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항 돌파와 델타 해지 수요가
상승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을 높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근 아마존은 다른 빅테크보다 실적 발표 전 주가 위치에 따라 시장 해석이 크게 달라지는 종목이라 생각해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그렇게 저평가된 상황은 아니어서 하방 발산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근 모멘텀이나 시장 순환 측면에서 봤을 때 상방 발산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여 레버리지가 아닌 본주로 진행했습니다. 본주는 실적 전후 변동성에 대한 손실이 없어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효율이 높을 뿐더러 리스크도 더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시장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대응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냐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